안녕하세요.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주 초에 연휴가 끼어 있어서인지 이번 주 뭔가 조금 더 바쁘게 빠르게 지나가 버린 느낌이에요. 이리저리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번 주에도 챙겨볼 만한 리포트들이 꽤 몇 가지 발간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도 좀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방산주 실적 나온 것들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돼서 좀 들여다볼까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됐죠. 이후에 의견을 담은 리포트 나왔습니다. 내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는 보고서도 발간됐어요. 이거까지 함께 총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리포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정동호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제목에서부터 비수기에도 양호하게 유지한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68%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060%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도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모두 다 10% 이상 상회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건 폴란드로의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인도량이 크게 늘어났던 것 일단 가장 큰 영향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환율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자회사 호실적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이 절대액수로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마진에서는 특히 방산 수출 쪽에서의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이 37.4%를 기록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오히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복 생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마진이 좋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동 애널리스트는 이에 전분기 방산 수출 영업이익 마진이었던 이 37.4%를 기본 수치로 잡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더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4분기에는 4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마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구간에 있고요. 여기에 마진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보니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 P, 주가 수익 비율이 상승한 부분 역시도 함께 반영을 했고요. 때문에 목표 밸류에이션 높여 잡았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높였고 목표 밸류에이션도 높여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목표가는 기존 대비 상향될 수밖에 없겠죠. 기존 94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 27.7% 높여 잡아서 120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다시 한번 위로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외에도 정동 애널리스트는 또 다른 방산주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2026년을 바라보며 내년을 바라보며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기대할 게 많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의 지난 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리뷰부터 보면 지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21%나 하회했어요. 시장 기대를 대체로 하회하는 실적이었고요.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던 건 통상 1분기가 일단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완제기 인도 일정이 하반기에 쏠려있기 때문에 1분기 매출 감소폭이 좀 크게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상개발비는 오히려 또 증가를 했어요. 하다 보니 매출도 이익도 모두 다 부진한 실적이 달성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시적 현상이다라는 판단이고요. 때문에 4조 원가량의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도 대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매출과 이익 성장폭 역시 계속해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그리고 시점의 문제일 뿐 이 방향성 자체는 변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요. 기대보다 좋지 않았던 전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본격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반영한 실적 추정치 그리고 높여 잡은 타겟 PB, 주가 순자산 비율을 함께 반영해서 목표가는 오히려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 76,000원이었던 걸 31.6% 높였어요. 목표가 10만 원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죠. 실적 발표 이후에 김수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제목 보시면 AI 비용이 감소하면서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전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걱정이 꽤 있었습니다만 매출도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클라우드, 애저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33%를 기록해서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은 무엇보다도 AI 사업 호황이 강력했던 데에 힘입은 바 크다라는 분석인데요. 모델 성능이 6개월마다 2배로 향상되는 한편 토큰당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 비용의 하락은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전트 서비스 사용자는 넉 달 만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코파일럿 사용자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AI 비용 하락에 따른 본격적인 사용자 증가는 기존 CPU 기반 컴퓨팅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져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애저 성장률 33%라는 호실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요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해서 다음 분기 애저 성장률 가이던스 역시 34 내지 35%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게 김수진 애널리스트의 평가이고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실적을 반영해서 일단 EPS 추정치를 높여 잡았고요. 목표 멀티플도 4년 평균 P,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34배로 높인다고 밝혔어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는 $555로 기존 목표가 $472 대비 17.6%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저 성장이 양호한 데 따른 목표가 상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리포트는 삼성전자 리포트입니다.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펀더멘털은 인정하자라는 심플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확인하고 가야 할, 그러니까 불확실한 면들을 좀 털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HBM3E에 대한 고객사,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나올 공식적인 최종 인증 여부, 그리고 2나노 파운드리 수율 확보 성공 여부, 뭐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요. 김영환 애널리스트는 두 이슈 모두 다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걸로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인 가능성에 머물 뿐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둘 가운데 하나라도 성사가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급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만 거치면 주가가 바로 급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제목에 있었던 펀더멘탈이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비록 부품 사업이 부진합니다만 여기서 까먹는 부분을 세트 부문이 보완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1년 사이에 순현금 규모가 12조 원 이상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창출력과 재무 구조의 견고함이 상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탄탄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PB,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0.8배예요. 글로벌 동종업계 내에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탄탄한 데다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주가는 충분히 빠르게 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김영원 애널리스트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반도체 부문 실적도 1분기 저점을 형성한 걸로 보이고 연내 분기별 증익 추세는 지속될 걸로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수한 현금 창출력, 재무구조에서의 탄탄함, 그리고 안정적인 펀더멘탈, 여기에 바닥 짚고 개선될 걸로 보이는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그리고 상당히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했을 때 HBM3에 대한 엔비디아의 승인이나 이나노 파운드리의 안정적인 수율 확보, 이 두 가지 모멘텀 가운데 하나만 좀 가시화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빠르게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각을 반영해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유지합니다. 목표가도 8만 원대 그대로 가져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